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완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건 어이없다라는 말은 너무 약하고 완전 골 때린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당시에 잡았던 뒷목 근육이 아직도 풀리지 않아서 목을 돌릴 때마다 아파 죽겠습니다. 그리고 목 통증이 있을 때마다 그때 일이 또 다시 떠오르는데 그런 피식 웃음이 났다가도 미칠 것 같이 짜증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암튼 매우 복잡한 심정입니다. 저는 한 남자를 미친 듯이 사랑을 했었습니다. 요즘 사랑에 미쳐서 아무것도 되지 않은 여자들이 어디 있냐고요? 바로 저요. 제가 그런 여자였습니다. 미숙하고 어리숙한 그래서 혼쭐이 나도 마땅한 그런 여자. 바로 저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너만 내게로 오라는 주의였습니다. 우선 저는 경제적으로 매우 탄탄한 사람이었습니다. 20대에 유학을 하다가 갑자기 아버지의 부름으로 적성에 맞지 않은 공부 때려치우고 일을 시작한 사람이었었거든요. 요즘엔 찾아볼 수 없는 브랜드이지만 그때만 해도 저희 지역에는 유일한 로드샵 브랜드 매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을 하시다가 그곳에서 차츰 일을 배우며 결국엔 제가 그 경영권을 이어받게 되었죠. 장사 정말 잘 되었습니다. 돈 엄청 벌었었거든요. 결국 저는 지방생활 및 가게도 청산하면서 수도권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자리 잡은 곳이 김포였습니다. 작은 평수였지만 아예 김포에서 자리를 잡겠다라는 마음과 그리고 바로 아파트 뒤쪽에 작은 밭이 하나 있었는데 네, 저 그것도 사버렸습니다. 소소하게 방울토마토나 조금 키우고 나 먹을 상추들이나 키워봐야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땐 저도 왜 그렇게 일을 벌렸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할 나이에 일을 먼저 시작했고 진짜 노동력 갈면서 10년 동안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도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 말이죠. 제일 친한 친구가 저보고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왜 아무 연고도 없는 김포에 자리를 잡았냐면서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랬습니다. 니들 공부할 때 그리고 연애할 때 나는 아버지 밑에서 일 배우면서 돈 벌었어. 그 정도 했으면 나 이 정도 누려도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 그늘에서도 좀 벗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미친 듯이 일해서 돈도 벌어봤으니까 이젠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쉴래. 제가 티는 내지 않았었지만 유학 생활에 어느 정도의 미련이 남아있었나 보더라고요. 공항 가기도 편했고 무엇보다 저는 실제로 일이 없거나 무료하면 그냥 차 끌고 인천공항에 가서 하루 종일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암튼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각설하고 제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까요? 무대포 같은 성격이지만 좋게 말하면 시원하고 화통한 사람인데 이런 제게 미칠 듯이 사랑해서 뒤집어질 만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물불 가리겠습니까? 그냥 직진이죠. 친구의 소개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저는 금방 그 남자에게 빠져버렸고 우리는 불같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1년 정도 남자를 만나다 보니 결혼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혼했습니다. 결혼해달라고요. 그랬더니 남자가 그러더군요. 아무것도 준비해놓은 것이 없어서 당장은 저와 결혼하기 힘들 것 같다고요. 아, 이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걸요.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준비를 했다. 너 대학 다니고 군대 다녀오고 일하는 동안 나는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던지라 경제적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정말 경제적인 부분 한 가지라면 우리는 지금 결혼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 그냥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 진행하자라고 제가 재촉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건 고쳐야 하는 부분인데 추진력이 좋다 못해 머스크 저리 가라라는 그런 행동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자가 오케이 하자마자 저는 집 가구부터 신혼 가구로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가전제품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전제품에만 2,000 정도 썼고요. 가구에는 그보다는 적은 한 1,500 정도 쓴 것 같습니다. 몇 개 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가긴 하더라고요. 경제적인 부분은 걱정 안 하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마르지 않은 것은 아니니 나름 조절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도 그 정도 들어가더군요. 이때까지는 저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적이 한 사람 나타나더군요.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예비 시어머니? 아닙니다. 바로 제 강적은 예비 시아버지란 분이었습니다.
제가 남 다 놀 때 아버지 밑에서 손톱 깨져가며 일을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진상엔 진상짓으로 응대하라 라는 점이었습니다. 고객들 니즈 맞춰주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손님이 아니라 손놈 같은 사람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젊은 여자가 사장이다 하니 우습게 보고 반말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괜한 트집까지 잡는 그런 사람들. 저보다 나이 많다고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먼저 깔고 시작하는 사람들. 화장품 가게인데도 진상짓 하는 사람, 어른들 정말 많아요. 저희 예비 시아버지란 분이 바로 그런 분이셨었는데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땐 화통한 제 성격을 보더니 완전 자기 스타일이라고 하며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보면 볼수록 저와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제가 일을 하면서 만나봤었던 그 진상짓 하는 손놈들과 비슷한 거예요. 사소한 것들은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성격 화통해서 좋긴 한데 그래도 여자니까 우리 아들 잡고 살 생각하지 말아라.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 아니다. 공부해야 하는 시점이 다 있는데 그거 때려치우고 일바로 시작한 거 절대 자랑 아니다. 무슨 일이든 때가 있는 법인데 너는 어쩌면 그때 네가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다. 먹고 노는 유학생이었냐? 어라? 외국으로 갈 정도면 뜻을 가지고 갔을 텐데 혹시 도피성 유학이었던 거냐? 돈만 버리고 왔네. 외화 낭비했네. 뭐 이 정도는 흔하게 늘 예비 시아버지 말고도 들어왔던 터라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넘기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남자의 아버지였으니 그냥 나보다 없는 자기 아들 감싸주느라 저리 말하는 거겠지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완전 선 넘다 못해 강까지 넘어버리는 그런 제안을 제게 하는 겁니다. 그 예비 시아버지란 사람이 말이죠. 그분이 제게 어이없는 제안을 한 건 바로 제 집을 보고 난 뒤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결혼하기 위해 모든 걸 다 준비해버린 여자입니다. 부모님 도움 따위 필요 없어요. 내 집 있고 작게나마 땅도 있고 이건 정말 작아요. 방울토마토 조금 키우고 상추 조금 키우고 고추대 조금 세워두면 꽉 채워집니다. 현금도 있는데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겠습니까? 그런데 예비 시아버지가 그러더군요. 자기들한테 손을 벌리라고요. 아니, 제가 왜?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진상 손놈들 저리 가라 였었습니다. 제가 꾸며놓은 신혼집을 보고는 제게 아주 당당하게 뻔뻔하게 그러더군요. 이 집에서 신혼살림을 하면 안 되겠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남들 다 공부할 때 일을 시작한 건 남들 봤을 땐 기특하다 할 수 있겠으나 자기 입장에선 흠이라고요. 일을 바로 시작을 했다는 건 그만큼 부모들에게도 일찍이 독립을 했다는 뜻인데 저 같은 경우엔 유학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더 개인주의적이겠냐고요. 그러니 이 집에서 신혼살림 하지 말고 들어와 살랍니다. 헐, 이 무슨 이게 억지라고 하기에도 뭐 이딴 말이 다 있죠. 나는 네가 참 마음에 들어. 그리고 독립적인 너의 마인드도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야. 네 성향은 그러하겠지만 우리 아들 성향은 그렇지 않거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니들 들어와서 살아라. 우리랑 같이 살면서 네가 제때 느꼈어야 할 부모의 정도 좀 느끼고 손 벌려야 할 땐 손 벌릴 줄도 아는 그런 것 좀 배우고 나는 네가 너무 애늙은이 같아서 그리고 너무 네가 다 짊어지고 가려는 것 같아서 그게 항상 마음이 아팠었거든. 그러니 이 집에서 시작하지 말고 들어와 살아라. 저는 이 집에서 신혼살림 할 건데요. 그렇게 하려고 이것저것 다 새로 바꾸고 준비한 거예요. 왜 제가 들어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봐라. 너는 너무 네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 결혼이란 건 그런 게 아니란다. 서로 도와주고 손 잡아주고 배려해주고 살 부비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너 만일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결혼하면 평생 우리와 친해질 기회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며느리가 시부모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면서 애교 떨면서 손 벌리고 그랬으면 좋겠어. 아예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만 우리와 살면서 그런 정을 좀 느껴보거라.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니야. 같이 사는 거지. 특히나 결혼은 더더욱 그런 거란다.
그럼 이미 완벽하게 꾸며놓은 제 집은 어찌하느냐. 아하, 이 부분에서 저는 빵 하고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자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동생이 결혼할 여자와 집을 구해서 동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집 전세 계약이 끝나간답니다. 지금 집을 구하고 있는데 제 집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저보고는 시부모 모시면서 정 느끼면서 손 벌려가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게 결혼생활이라면서요. 그리고 남동생도 지금 동거하고 있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말이 나오면 그땐 저희가 분가를 하고 남동생 부부를 집으로 들이겠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말은 남동생 동거하는데 제 집을 주고 싶어서 그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다. 우연찮게 딱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 거다 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이건 딱 보면 답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예비 시아버지는 정말 저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랍니다. 그런 식으로 통보 아닌 통보를 하고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뒤 저 멀리 사라지는데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잡아야 하는 건지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남자는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그런데 아버지랑 맞서서 좋을 거 없다 하고 그러면서 제가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저보고 결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앉은 자리에서 코 베인다고 하나요? 제가 딱 그 짝이었습니다. 심란하더라고요. 뭐 이런 되도 않은 집구석에 다 있나부터 시작해서 제게 결정권을 주는 남자부터 시작해서 제가 청혼도 먼저 했고 집도 마련했고 살림도 다 마련하면서 부산을 떨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하자마자 마련해 놓은 거 다 내팽개치고 합갈하자는 거잖아요. 게다가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집을 뭐? 남동생 동거하라는데 사용하게끔 하라고? 그제서야 켜켜이 쌓여있던 제 사랑의 눈꺼풀이 하나 둘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결혼하고 그 집에 들어가 살면 정말 정신 나간 여자잖아요. 그리고 더 마음을 굳힌 건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녁에 예비 시아버지란 사람과 그 남동생의 전화를 받고 나서였어요. 예비 시아버지란 사람은 제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쁘다고요. 그러니 자기 제안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 말을 하더군요. 나는 너를 보면 좀 짠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젊었을 때 내 생각이 난단 말이지. 나도 빈몸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손에 쥔 거 하나 없이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거든. 내가 끈질기고 성실한 건 있는데 그만큼 독해. 없는데 만들어냈으니까 사람 자체가 진절머리 날 정도로 독한 부분이 있거든. 너한테 그런 모습이 보인다. 내가 옆에 끼고 있으면서 네 성격을 좀 순화시키고 싶어. 좀 어이없는 제안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 될 사람들이잖니. 정말 너를 아끼고 며느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제안도 하는 거야. 말 맞다나. 너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네가 안고 있을 아픔이나 부족한 부분 그냥 넘기겠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 말은 정말 참 청산유수죠. 다 저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는데 제가 무슨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으로 몰고들 가는데 상냥한 말투로 가르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남자의 아버지가 제 비위를 턱 건드렸습니다. 저 안 독해요. 그리고 제가 무슨 병처럼 징한 결핍 증세라도 있는 듯이 말씀하시는데요. 전 아버님처럼 없는 것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있는 것에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무슨 아픔이요? 부유하게 잘 자랐고 공부 더럽게 못해서 그냥 한국에 들어왔고 아버지 밑에서 일 배워서 사회생활 일찍 시작한 게 저는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네요. 세상 사는 게 그런 게 아니다. 동글동글하게 살아야지. 너처럼 마치 독고달처럼 사는 거 옳지 않아? 합가해서 우리한테 어리광도 좀 부리고 정도 좀 느끼고 우리 그렇게 살자. 너 아직 어리광 부려도 되는 나이야. 저기요. 제가 몇 살인데 어리광을 부려요. 30 넘은 지 한참인데 이 나이에 어리광 부리면 정신 나간 거죠. 그냥 그 동거하는 둘째 아들에게 집 주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빙빙 돌려가면서 말하는 거지? 저기 있잖아요. 저는 아픔도 없고 독하지도 않고 없는 상태에 시작한 사람도 아니라서 아저씨랑 완전 다른 사람이거든요. 왜 내 모습에서 아저씨 모습이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아저씨 완전 진상이에요. 아저씨가 진상 떠는 바람에 다 된 밥에 재 뿌려 버린 겁니다. 저 아저씨 아들이랑 헤어지려고요. 인생 조사버릴 뻔했네. 어디서 지금 사람을 가지고 놀려고 해요.
내가 아저씨보다 나이는 어려도 그래도 나도 사회물 좀 먹은 그런 여자거든요. 며느리 될 사람이니까 며느리 좀 홀라당 처먹고 싶은 마음 들었나 본데 아저씨 딴 데 가서 알아봐요. 아저씨 말 순순히 들어주기엔 제가 너무 때가 묻어있거든요. 재수없어 정말. 어디서 훈계질이야. 남자는 당연히 헤어졌는데 자꾸 저를 찾아오길래 문 앞에 CCTV를 달았어요. 요즘 세상 너무 무섭잖아요. 그리고 뭐 그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 하면서 정말 저를 생각해서 합가 이야기를 한 거다 라고 하는데 웃기지 말라 했습니다. 뻔한 속셈 다 보인다고 누굴 바보 천치로 아냐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저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남자의 남동생 전화를 받았을 때였었거든요. 고맙다 뭐 어쩐다 말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결론을 지어졌네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지들끼리는 다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날짜를 잡은 것까진 아니었지만 주변에서 결혼할 거라는 거 거의 다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냥 카톡 프로필을 변경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내 집 탐내는 것들이랑 쪽냄이라고 말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것들이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남자는 제게 연락을 해옵니다. 미쳐버릴 것 같이 너무 좋아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정이 훅 하고 떨어져 나가 버리더라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돋고 그래서 욕을 한 바가지에 주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잘못했다고만 합니다. 계속 연락 오게 신고해버렸어요. 저 같은 일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까요? 잠시 똥통에 빠져서 똥떡 오르는 경험을 한 것만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